만성염증이 몸에 쌓이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가 어디일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민감한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장입니다. 장이에요. 그러니까 민감하다는 것은 염증으로 인해서 장이 예민해져서 복통이나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런 거죠? 장 점막에는 굉장히 많은 면역세포가 존재하고요. 몸에서 생긴 만성염증이 장 점막 면역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에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이게 굉장히 많은 수의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이런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장내 환경이 바뀌면 유해균이 증식해서 몸에 해를 끼칠 수도 있고요. 혹은 정상적인 장내 미생물이라도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 있는데 바로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이 만성적 염증이 장에 생기는 질환, 이 염증적 장질환에 대해서 우리 최창환 소화기내과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사실 좀 생소한데 우리나라에 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교수님? 네, 워낙에 염증성 장질환은 서양에 많은 병이긴 한데요. 최근 한 10년, 20년 동안 국내에도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한 7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정말 많네. 매년 한 4천 명 정도가 새로 진단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이 질병은 평생 낫지 않는 병이다 보니까 평생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고생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요. 제가 누구보다도 그 고통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당연하시죠. 교수님이 이제 환자들 많이 보시니까 많은 환자들을 보니까 이제 그러시겠지만, 네, 제가 환자를 뭐 물론 많이 보기도 하지만은 이제 저 또한 만성 염증을 앓고 있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 중에 한 명이고요. 저도 벌써 20년째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벌써 오래전인데요. 한 20대 후반 이제 의대 전공의 시절이었는데 거의 한두 달 이상 설사 혈변이 지속되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일상생활이 좀 불가능한 정도까지도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병을 진단받기 전에는 특별히 다른 질환이 없었고 건강한 편이었고 가족도 이제 특별한 질환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병을 처음 진단받고 상당히 좀 놀랐었고요. 한 순간에 그냥 그렇게 네. 알게 된 거예요? 멀쩡하다고. 네, 모든 병이 다 마찬가지긴 한데 정확히 어떤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면 염증성 장 질환을 의심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기억하시고요. 네.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간다면 만성 염증을 의심해라. 화장실을 자주 간다. 소화기내과 최창환 교수. 화장실을 자주 간다면 만성염증을 의심해라. 사실 전 여자여서 여자들은 변비가 많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을 자주 간다. 그러면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가 화장실이라는 봐요. 게 소변도 있고 대변도 있는데 어느 쪽을 얘기하나요? 네, 뭐 이제 대변 쪽이고요. 시원하게 건강하게 화장실을 잘 다녀오면 좋지만은 하지만 설사 물운변을 하고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고 하루에 뭐 5번, 10번 이렇게 되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하루에 한 10번 이상 간 것 같고요. 낮에 가는 것도 사실 힘들지만 그러니까 제일 힘든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자다 깨서 화장실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식사를 하러 가던 뭐 어떤 뭐 모임 장소에 뭐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일단은 뭐 화장실이 좋은가 먼저 살펴보게 되고요. 화장실부터 먼저 체크를 하시겠네요. 사실 이제 이런 질병을 가진 환자분들의 입장을 대표적으로 그냥 대표해서 말씀드린다고 보셔도 되고요. 저도 그런 점들이 아직도 사실 이제 불편해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젊은이 고생했어요. 화장실을 먼저 찾는 생활이 이렇게 그게 생활상에서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실. 잦은 대변이 만성적인 복통이나 설사, 혈변, 아니면 체중 감소, 빈혈, 혹은 잔변감, 그러니까 대변을 보고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 아니면 화장실을 급하게 가는 대변 급박감 이런 증상하고 동반될 경우에는 특히 만성 염증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민성 장 증후군과 헛관료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혈변이 있다면 혈변이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고요. 혈변 증상을 그냥 치질이겠거니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요. 네네. 혈변 증상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 치질이 맞기는 맞고요. 하지만은 뭐 이런 질환도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가능하면은 초기에 병원에 가서 적절하게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특별한 원인 없이 나타나는 질환이고요. 염증성 장질환은 장내 염증으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만약 혈변을 동반한다면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크게 이런 염증성 장질환은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좌측에 있는 사진이 궤양성 대장염 사진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빨갛게 많이 부어 있고 점액질 같은 건 삼출물들이 많이 보이고요. 이런 염증이 장 전체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일부만 있을 수도 있는데요. 대칭적으로 쭉 넓은 범위의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오른쪽 사진은 크론병이라고 하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사진인데 특징이 궤양성 대장염보다는 좀 깊게 궤양이 파이는 특징이 있고요. 크론병 같은 경우는 장 전층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간혹 이제 장에 구멍이 나서 아니면 장이 막혀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잘 치료를 받고 관리하면은 거의 정상적인 일상생활, 직장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을 진단받았다고 우울해하지 말고 병을 적극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뭐 그냥 홍삼 정도 먹고 운동하고 그러는데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해야 이게 좋을까요? 이제 장은 면역 세포가 풍부하고 또한 체내에 들어온 음식, 그러니까 음식도 일종의 외부 물질이거든요. 그 음식을 처음 접하는 장기다 보니까 만성 염증을 줄이는 그런 식품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박미경 한의사께서 준비한 식재료가 있다고 합니다. 이기는 밥상 코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염증을 줄이는 식재료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시죠. 이기는 밥상! 뭘까요? 뭔가 푸른 건포도. 네. 건포도라기보다는 커요. 네. 자주 말린 거. 자주 말린 거. 포도. 네. 자주라기보다는 또 앵도. 작아요. 네, 하여튼 뭐 아는 건 다 나왔어요. 자, 뭐죠? 공개합니다. 뭘까? 만성 염증을 줄이는 식재료의 정체는 오미자? 에? 타트 체리? 이게 뭐예요? 오, 내가 모르는 게 있었어. 어머. 이 식품은 체리인데요. 네. 보통 체리가 아닙니다.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이 체리는 바로 타트 체리입니다. 타트 체리. 어머, 나는 처음 본 적 있어요? 처음 봤죠? 알아? 체리의 종류에는 타트 체리와 스윗 체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체리는 스윗 체리예요. 스윗 체리. 그리고 타트 체리는 유럽 북반구가 원산지인데 스윗 체리보다 색깔이 더 빨갛고 신맛이 좀 더 강한 게 특징입니다. 저 사실 궁금한 게 우린 스윗 체리를 먹었잖아요. 근데 종류는 달라도 체리는 체리잖아요. 네. 그렇게 치면 스윗 체리나 타트 체리 둘 중에 아무거나 먹어도 만성염증 줄이는데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같은 체리니까. 그렇지는 같은 체리니까. 않습니다.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염증 발생을 막아주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있는데요. 이 타트 체리에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스윗 체리랑 비교했을 때 20배 이상 함유돼 있어요. 그래서 만성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타트 체리가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도 풍부합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이 아스피린보다 10배 더 높은 소염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하루에 이 체리를 10개만 먹어도 안토시아닌의 하루 권장량인 12mg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의사가 뭐 통풍이나 관절염 환자에게 약 대신에 체리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인도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와 유나니 의학 등에도 항염작용을 하는 약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염증 잡는 데 효과가 좋다는 거겠죠? 체리가 다 똑같은 체리가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20배란 어떠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체리가 한 1000여 종 이상 되는데요. 그래요? 네, 크게 나누면은 아까 스윗 체리라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달콤하게 느끼는 건데 타트 체리의 이 신맛에 가진 이 체리가 이 영양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실제 비만 예방에도 효과적인데 동일한 고지방 식단을 먹인 쥐를 두 그룹으로 딱 나눠서 한쪽에는 타트 체리 파우더를 먹였는데 그 결과 타트 체리 파우더를 먹은 쥐는 체지방량이 18%, 어머. 복부 지방량은 17%로 감소했고 중성지방 수치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수면 부족이 비만의 원인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8시간을 기준으로 수면 시간이 1시간 줄어들수록 비만율은 4.1%, 복부 비만율은 3.6%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으며 8시간 미만 잠을 자는 남성은 골다공증 위험이 약 2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마침 타트 체리에는 멜라토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생체 리듬 조절을 하고 수면을 유도해서 불면증을 완화해서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타트 체리에는 칼륨도 풍부한데요. 나이가 들어서 가장 만성염증에 노출되는 곳이 바로 혈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혈관이 만성염증의 손상을 받고 혈관 질환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요. 이때 이 타트 체리 속 칼륨이 혈압을 낮추고 맥박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는 데가 많네요. 좋네. 타트체리. 자, 아 근데 타트 체리 좋은 건 알겠는데 네. 보통 체리도 그냥 생으로 이렇게 먹잖아요. 생으로. 생으로 먹으면 안 이것도 되나? 타트 체리도 그냥 생으로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타트 체리는 쉽게 상하거든요. 그래서 운송이 좀 어려워서 생과 대신에 이렇게 건조 형태 또는 타트 체리 원액으로 섭취합니다. 타트 체리 원액은요, 물에 타서 주스로 만들어서 드실 수가 있어요. 물 1리터에 이 타트 체리 원액 30ml 정도 넣으면 되거든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네요. 유혹의 색깔이야. 네. 자, 네. 다들 앞에 지금 놓여 있죠? 예. 맛 한번 볼까요? 네. 만성 염증 줄이는 타트 체리 주스입니다. 아우, 너무 타트 예쁘다. 주스.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맛이에요. 상큼해요. 네. 좋다, 좋아. 너무 좋다. 달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다 마시고 났는데 뒷맛이 개운해요. 입이. 아니 완전 이거 한 잔에 그냥 쨍해진 느낌. 네, 이렇게 주스로 드셔도 좋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건강하게 즐기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타트 체리 요리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이것은 타트 체리 스무디입니다. 스무디. 스무디. 시원하고 맛있겠네. 지금 날씨랑 딱 맞잖아요, 그렇죠? 야, 안 그래도 저 타트 체리를 그 요구르트에다 섞어 먹으면 맛있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내 마음에 쏙 들어 아주 스무디. 네, 타트 체리와 요구르트만 섞어도 되지만 만성염증 줄이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선택한 한 수는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근데 타트 체리랑 파인애플을 이렇게 함께해서 넣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분이 타트 체리 속에 항산화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쿼세틴 성분하고 좀 효능이 비슷해요. 그래서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고요. 또 몸속에 쌓인 독소를 찾아내서 배출시키고 항염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좋은 걸 더해서 슈퍼로 만드는. 슈퍼로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여름철에 또 장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 파인애플 타트 체리 요구르트를 섭취하면 장 건강을 지키고 기력 회복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잘 생각한 거네. 자, 그럼 타트 체리 스무디 만들어 볼까요? 네, 정말 간단합니다. 파인애플 50g을 먼저 준비를 해서요. 종이컵 반컵 정도 양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요거트를 넣어줄게요. 요구르트 네. 집어넣나요? 파인애플에 단맛 있으니까 예. 무가당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요. 저렇게 벌써 맛있죠? 예, 벌써 맛있어요. 네, 그리고 시원하게 얼음도 넣고 예. 진짜 얼음 넣네. 이거 얼음 넣어요. 자, 그 다음에 타트 체리 원액을 넣겠습니다. 또 색깔 또 들어가나요? 얼마나 넣어야 되는 거예요, 원액은? 원액은 소주잔 반잔 정도의 타트 체리 원액 한 30ml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함께 갈아주시면 되거든요. 딸기 스무디 같아. 네, 색깔 참 예쁘죠? 핑크하네 진짜. 자, 이렇게 시원하게 마시면서 만성염증도 줄이는 타트 체리 스무디가 완성됐습니다. 네. 하루 한 잔으로 만성염증 줄이는 타트 체리 스무디. 근데 타트들이 먹을 때 주의할 점 같은 거 있을까요? 네, 타트 체리를 과다 복용하면 설사나 복통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액이나 주스로 드실 때는 50ml 정도 드시고 또 말린 타트 체리로 드실 경우에는 하루에 15알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맛있다고 자꾸 먹으면 안 되겠네요. 네. 딱 정량만큼만. 아주 좋네요. 네. 자, 하루 한 잔 맛있는 타트 체리 스무디 드시고 몸속 만성 염증 줄이시기 바랍니다.